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UAE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우리와 가장 친한, 우리가 중동에서 제일 잘 챙겨야 되는 핵심 우방으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을 이제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UAE는 우리의 천궁2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위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의 주요한 파트너 로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UAE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UAE가 이번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S-400 사실 엄밀히 말하면 UAE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소문들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UAE가 이번에 도입하기로 했던 S-400 미사일은 러시아가 만들어서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고 튀르키예가 가지고 있던 것을 UAE한테 파는지 넘기는지 좌우간 튀르키예가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이 UAE로 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쨌든 이번에 튀르키예가 이제 UAE로 넘기기로 한 S-400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대 방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레이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사체를 탑재한 여러 가지 차량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미사일을 탑재한 또 트럭들도 같이 존재를 하죠. 이것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포대라고 그러는데 포대 2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탑재되는 미사일 120발 정도 규모다라고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거리 고고도 요격에 이제 능숙한 거기에 전문화된 이제 방공 체계죠. 그래서 이제 사정거리가 250km, 400km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각각의 미사일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UAE가 이번에 도입하는 S-400에는 일단은 사정거리 250km짜리는 포함이 돼 있는데 400km짜리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제 이 튀르키예가 보유했던 이 S-400은 벌써 몇 년이냐? 7년 전. 그러니까 2019년 7월 달에 튀르키예가 배치를 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튀르키예 소유로 돼 있다가 이번에 이제 UAE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이제 25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대 하나당 따지면은 이제 12억 달러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 S-400이 튀르키예 군이 마르고 닳도록 굴리던 이제 그런 물건이 아니고 일단은 갖고는 왔으나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넘겨주게 됐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어쨌건 이제 이 S-400 밀리터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러시아의 주력 방공 시스템입니다. 러시아의 이제 방공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S-200, S-300, S-400 현재 S-500까지 지금 나와 있죠. 이제 제일 양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S-400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러시아 기준에 보면 제 4세대 장거리 지대공 방공 체제로 이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세대 방공 체제 방공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F-22, F-35 같은 이제 스텔스기, 즉 5세대 전투기를 잡기 위한 목표로 이제 개발이 된 방공 체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9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러시아를 시작으로 배치가 됐고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거리 250에서 한 400km 그리고 요격 고도도 한 30km까지 이제 가는 그러니까 장거리 고고도 요격 체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다목표 추적 그다음에 요격 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80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을 해가지고 발사해서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물론 여긴 전제 조건이 이제 그만큼의 충분한 미사일이 이제 동시에 발사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최대 80개의 목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전에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낮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 그리고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도입을 해서 현재 실전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중동에서는 이제 튀르키예 말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 이제 도입 계약은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배치는 안 된 또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400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보시면 러시아제답게 뭔가 좀 힘세고 투박해 보이지만 의외로 그래도 성능이 좋은 이제 그런 방공 체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S-400까지 이제 UAE가 도입을 하게 되면 UAE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방공미사일 백화점을 차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게 사실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방공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부럽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 방공망이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고도부터 중고도, 고고도까지 층층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요격을 하고 뚫고 내려오는 것은 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아내는 게 이제 방공 체제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UAE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제 방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배치되어 있는 사드, 이거는 이제 고고도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팩3 제일 최신형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UAE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사드를 도입했던 이제 그러한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보다도 더 먼저 실전을 경험했던 이제 그러한 나라입니다. 즉 2022년에 후티 반군이 발사했던 탄도미사일을 UAE가 요격을 했어요. 그게 최초의 이제 사드 실전 이제 대비 무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이제 미국제 방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많이 대량으로 구입한 이제 그런 국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드와 패트리어트가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 그다음에 공급이 느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일정 부분 약점들이 있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게 천공2 이제 대공 미사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군을 제외하고 나면 UAE가 세계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한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이제 실전을 겪으면서 꽤 좋은 요격률을 기록을 해서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하고 대한민국 두 나라의 방공 체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UAE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제 방공 시스템도 같이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방공 미사일이 이제 바락. 이 바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마다 사정거리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최대 한 150km까지 요격을 할 수가 있죠. 단거리로 내려오면은 뭐 10km, 20km까지도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 중거리 방공 시스템 자체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이언돔 같은 저속 단거리 방공 체계도 같이 있죠. 그래서 미국, 대한민국, 이스라엘 세 나라 시스템을 섞어서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 특이할 만한 점은 이스라엘제 방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군이 이스라엘 운용 인력이 직접 UAE에 들어와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층층이 쌓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대한민국, 이스라엘 여기에서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는 이제 단거리 복합 방공 체계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미사일과 기관포를 동시에 조합을 해서 마지막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판치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게 이제 판치르 시스템인데 요건 또 러시아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미 러시아제 시스템까지 4중의 방공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UAE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판치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는 러시아제긴 하지만 이 개발 과정에서 UAE가 여러 가지로 처음서부터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 방향도 제시하고 등등 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UAE가 합작으로 만든 그러한 무기 체계다라는 또 특이한 점이 있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UAE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좋은 무기를 도입을 하는데 단순히 상대방이 좋다라고 해서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기들이 돈을 줄 테니까 만들어줘, 개량해줘, 바꿔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판치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러시아가 쓰는 퉁구스카 복합 방어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터필러로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체제였는데, 이것을 트럭에 탑재를 하고 레이더도 바꾸고 레이더 그다음에 미사일 숫자도 늘리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으로 개량을 요구를 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전차 도입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를 도입을 했는데, 르클레르 전차에서 약점으로 지적되던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디젤 엔진으로 바꾸는 독일제 바꾸는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해서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앞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UA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의 방공 시스템을 섞는 다층 방어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잘 구현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제 이 스파이더 시스템도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러면 튀르키예가 보유하고 있던 이 S-400은 어쩌다가 UAE로 가게 됐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쓰다가 남은 무기, 노후된 무기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군이나 과거에 이제 방공, 육군 시절에 근무했던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 호크 미사일이 다 모여서 또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도 했던 이제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UAE는 이제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찔찔매면서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해서 받아온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좋은 물건이고 충분히 지금 사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튀르키예는 그 괜찮은 물건을 왜 UAE한테 넘기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하고 이 S400은 여러 가지 참 악연이 많아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20년 전 2006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990년 걸프전을 치르고 그다음에 같이 일부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느낍니다. 즉 현대전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됐고요. 자기들이 보유했던 자기들이 나토의 일원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첨단 무기의 위력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1990년대 튀르키예의 경제는 이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튀르키예 경제가 괜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돈이 좀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바꾸는 작업들을 이제 본격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공망 현대화 작업을 2006년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2000년대 초반서부터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돈이 이제 없는 나라라는 점은 이제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공 시스템을 도입을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끝에 2013년에 중국 FD2000이라고 하는 모델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제 물건들은 해외에 수출될 때는 모델명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중국이 쓰던 HQ9이라고 하는 이제 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요거를 수출용으로 바꾼 이제 제품이었는데 요것을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게 HQ9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이 튀르키예가 도입하려고 했던 그 물건보다는 이제 훨씬 그 이후에 많이 개량이 돼서 지금 중국군이 쓰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델입니다. 어쨌건 이제 당시에 튀르키예가 중국에 이제 지불하기로 했던 금액은 34억 달러였어요. 금액 자체는 이제 상당히 큰 이제 규모였는데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중국이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FD2000 그러니까 중국제 HQ9과 관련돼서는 뭐 기술 이전 다 해주게. 그 다음에 공동 생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것들을 같은 경우도 이제 튀르키예랑 중국이 같이 공동 생산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판매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술도 받고 잘 풀리면 해외 수출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중국에 대해서 중국제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튀르키예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제 나토 회원국이라는 거죠. 나토라는 것은 군사 동맹이죠. 군사 동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죠. 공동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시스템이 연계되고 정보를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의 시스템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뭐 독일, 영국,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만 나토 전체에 대한 방공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정보가 교류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성능이 갖고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서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국제 미사일이 갑자기 나토의 시스템에 도입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이것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중국 기업이 후속 지원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토의 방공 시스템, 방공 체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들이 튀르키예에 대해서 비난하고 압박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토의 회원국이면 나토 물건을 사야지. 그러면 유럽제를 사든지 아니면 미제를 사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난데없이 중국제를 사냐라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2015년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핵심으로 한번 자기 물건을 팔아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구축했던 방공망은 이미 낡은 지 오래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도입을 해서 방공망을 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대답은 서방제, 그러면 미제 아니면 유럽제인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이제 고고도 방공망 구축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제일 유력한 후보는 이제 패트리어트, 미제 패트리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제 SAMP-T라고 하는 이제 미사일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게 SAMP-T 이제 미사일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추진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압력을 넣었으니까 미국 사주면 잘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2018년이 이제 미국 국무부가 튀르키예에 대한 이제 판매 승인을 이제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문제였냐?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자국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튀르키예 이제 이 군사 무기와 관련된 것을 수출을 하면 뭐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 그런 계약을 동시에 체결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기를 시도를 했는데 이 둘이 생각했던 게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많은 기술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당히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기술을 이전을 해줄 것이냐를 둘러싼 갈등이 이제 첨예하게 빚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일정이 계속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제, 프랑스제 도입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당시에 튀르키예가 이제 프랑스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동과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가자지구 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프랑스와 튀르키예가 상당히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제 미사일을 도입하는 이제 그런 일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2019년에 S-400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중국제, 그리고 2017년에 미제, 그리고 2019년에 러시아제까지 이제 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트리어트가 좋지만 가격도 비싸고 기술 이전, 공동 생산 등등과 관련돼서 양측의 요구 사항들이 너무 격차가 컸기 때문에 결국 다 해줄게라고 하는 러시아제 물건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발표 도입과 거의 동시에 급하게 이 러시아에서 항공기로 이렇게 수송을 해가지고 튀르키예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너는 나토의 일원이라면서 어떻게 우리의 잠재적인 적대국의 무기를 들여올 수 있어? 그리고 그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또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제 튀르키예가 당시에 이 서방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과거의 나토, 유럽 국가들의 꼬봉 노릇을 하기보다는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라고 이 시기에 판단을 했던 시기였고 그러면서 이제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친러적인 여러 가지 행보를 이어가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무기를 사준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한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튀르키예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자고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 당연히 튀르키예가 구매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미제 F-35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F-35를 도입을 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빚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F-35 같은 경우는 스텔스 전투기죠.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F-22와 달리 F-35는 단발 전투기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돈을 내면 비싸지만 자관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행기죠. 미국은 F-35 개발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글로벌 파트너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국가들로부터 이제 공동 참여를 받아서 펀딩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한 국가들은 F-35가 최종적으로 개발이 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할인된 가격 그리고 F-35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 중에서 일부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F-35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고할 만한 점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파트너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다음에 돈 주고 사와야 되는 이 역할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보다 튀르키예가 더 적극적으로 F-35 도입에 나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튀르키예는 총 12억 5천만 달러를 이제 F-35 개발에 태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가로 116대의 이제 F-35를 도입한다. 물론 요거는 이제 최대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꼭 도입한다라는 물량도 있고요. 옵션 물량도 있었는데 자고는 어떻든 최대 116대를 도입한다라는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튀르키예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116대를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총 937개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도 동시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F-35와 관련돼서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보여요. 그러면 미국, 영국, 뭐 이탈리아,
네덜란드, 여기 튀르키예 있죠.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캐나다. 요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서부터 파트너로 참여를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도입에 있어서도 어드밴티지가 있고, 내가 우리나라의 회사가 만든 부품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F-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 상정비, 개량 이것들을 그냥 모든 국가한테 다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각 권역별로 나눠놓은 거죠.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즉 동북아 지역에서 F-35와 관련된 중요한 정비들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못하고 원칙적으로는 일본에 가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그거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어디 가야 되냐? 호주까지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초반에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어쨌든 튀르키예는 처음부터 글로벌 파트너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 F-35와 관련된 중동 지역의 거점으로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6대의 이제 그 당시 완성돼 있던 F-35를 일단은 인도를 했고요. 인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6대를 가지고 교관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6대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조종사 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튀르키예 정부가 S-400을 도입하겠다라고 나서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 봐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미국이 이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이 튀르키예 S-400 도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튀르키예가 S-400도 가지고 있고 F-35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부터 해볼까요? 당연히 F-35를 비행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정된 비행 루트를 갈 때 자기들이 보유했던 S-400을 가지고 이 F-35를 탐지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하면 탐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겠죠. 이러한 작업들을 아마 여러 차례 반복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F-35의 스텔스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F-35의 스텔스 성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뭔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F-35의 가장 큰 장점인 전자전과 관련되어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인지를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창에 해당하는 전투기 F-35, 방패에 해당하는 대공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싸움을 붙여보면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비로 관리하고 있던 스텔스 성능 그리고 전자전 정보가 넘어간다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튀르키예가 진짜로 러시아제 S-400을 도입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물도 들여왔어요. 그래서 미국도 여기서 실력 행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은 소유는 튀르키예로 넘어갔습니다만 미국에서 조종사 양성에 쓰이고 있던 6대의 F-35 같은 경우를 미국이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F-35 프로그램에서 모든 튀르키예 회사들을 퇴출을 시켜요.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 한 4사람 정도는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방위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날벼락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전 세계로 팔려나갈 F-35에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됐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부품도 만들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비도 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막을 내리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F-35 판매와 관련돼서 미국이 좀 화가 났네. 이제 살살 풀어가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미국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또 더 걸고 나서지면서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정부가 마음대로 이제 다시 튀르키예 F-35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력한 법을 적용을 합니다. 즉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법이라고 번역이 되는 CAA-TSA라는 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231조를 만들어서 튀르키예에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 튀르키예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 F-35를 도입하고 싶어요라고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면 3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된다. 첫 번째, S-400을 보유를 안 한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 앞으로도 미제 전투기를 사용하는 이상 러시아제 방공무기를 앞으로도 도입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F-35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러시아제 레이더라든지 전자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증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조건이 아니면 너한테 안 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지금 F-35 판매도 하고
튀르키예 방위 산업체들에 대한 이제 제재도 해제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했던 돈 날리고 전투기 못 받고 자기들 방위 산업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더 커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이제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튀르키예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S-400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최첨단 미사일 아니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자체적인 기술력을 늘려가지고 자체 미사일을 보유하고 싶었는데 러시아와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들여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 개발용이지 너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나토 방공망에 통합을 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말을 어떻게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튀르키예의 두 번째 불만은 아니 우리가 도입한 건 S-400은 맞아. 그런데 나토 회원국의 S-400보다 한 단계 이전 모델은 S-300은 많잖아. 그거 다 지금 통합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S-300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게 S-400 때문에 안 되는 이야기냐 아니면 우리가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냐. 여러 가지 튀르키예는 상당히 원짜는 기색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이 방공 미사일도 방공 미사일이지만 F-35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미사일을 어떻게든 처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미국에.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 뭔지는 아시죠? 그런 부품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S-400은 껍데기만 있지 실제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뜯어낸 핵심 부품들 그리고 탄두 이런 것들은 다 어디다 보관할 거냐? 나토 기지, 즉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튀르키예 내 기지에 보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S-400은 받아서 뜯어보고 우리 기술 개발용으로 쓰려고 산 거지 이거를 실제로 배치할 생각은 없으니까 화 좀 푸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이제 답답한 상황이 몇 년 동안 이어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다시 이제 취임을 하면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트럼프라는 사람만 잘 구워 삶으면 제재를 해제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때마침 이제 올해 7월 7일 날 나토 정상회담에 두 정상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와 에르도안 대통령이 서로 회담을 했고요. 이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튀르키예에 대한 제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제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조만간 F-35 튀르키예 판매에 대해서 지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판다는 소리야? 안 판다는 소리야? 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내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어. 의회랑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 왜? 의회가 니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팔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의회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이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F-35 이걸 가지고 있으면 스텔스 전투기는 확보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400을 부수자니 너무 아깝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한테 이걸 판 친구들 러시아한테 다시 우리 물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제 이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당시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많은 방공미사일이 부족한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다시 가져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러시아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튀르키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다른 나라 이거 팔 때 우리한테 꼭 통보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 무엇인가를 팔 때 이 나라가 자기들이 쓰다가 다른 나라에 다시 넘기고 싶으면 대한민국한테 통보를 하고 이거 팔아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갖다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시 S-400을 갖고 오는 것은 모양새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급할 만한 다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은 건 뭐예요? 다른 나라에 돈 받고 팔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공짜로 넘기든지 하는 이제 수단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골칫덩어리 S-400을 처분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던 나라가 이제 카타르, 그다음에 UAE 이 두 나라인 거죠. 일단 러시아는 UAE에 대해서 튀르키예가 미사일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사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돈 받고 파는지 아니면 그냥 넘기는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미사일을 만들었던
미국으로부터는 오케이 사인을 이제 받아놓은 그런 사연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이제 요청을 했을 텐데 그 반대급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좌우간 이 튀르키예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F-35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불태우고 있는데 이게 잘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미국이 해외에다가 이 FMS 방식으로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 무기를 수출할 때 도장 찍어주는 쪽이 국무부죠. 근데 국무부가 이러한 튀르키예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됐느냐라는 미국 의원의 이제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재 해제를 위한 조건은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투명성, 두 번째 미국 국가안보 이입의 부합. 그런데 투명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미국이 얼마든지 튀르키예를 비판할 여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러시아하고 그동안 뭐 했는지 우리가 다 이야기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미국이랑 같이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만 믿고 어떻게 제재를 해제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미사일이 필요하면 사드나 패트리어트 사가 가격은 얼마든지 조정해 줄 수 있어 라는 거죠. 즉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이제 이 부합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미국 의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F-35를 받고 싶으면 S-400을 다른 나라로 치우고 그 다음에 미국 의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최대한 노력한 다음에 일단 미국 행정부에 가서 우리한테 파는 거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다음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이거 해도 되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할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앞으로도 남아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점은 이제 UAE는 그러면 이제 S-400을 보유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UAE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UAE 같은 경우에도 이 F-35 도입과 관련돼서 미국과 50대 규모의 도입 계약 체결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집요하게 이제 반대를 이제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파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미국 회사들 돈 벌면 좋은 거잖아. 라고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 마지막으로 있던 그날에 서명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합의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새로 들어오는 바이든 행정부랑 이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UAE가 도입과 관련된 기술, 인도 조건 이런 세부 사항들을 협의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화웨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당시 이 화웨이가 UAE의 통신망을 이제 새로 까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태클을 이제 걸고 나옵니다. 너희들한테 주면 다 빠져나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안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팔았던 S-400이 UAE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UAE가 S-400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이 나라에 F-35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망설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관된 기준을 이제 적용한다라고 그러면 UAE가 진짜로 S-400을 도입을 하게 되면 미국은 계속 F-35 전투기 판매를 못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옛날 상황이고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지. 즉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방공망 구축과 관련돼서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거를 미국이 다 해주기에는 지금 생산 역량이 안 돼. 그러니까 오케이 인정해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그러면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걸 확인하고 F-35 너희들한테 공급할게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튀르키예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UAE가 하면 똑같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해줘야 될지 참 여러 가지로 난망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S-400이지만 이렇게 구매자를 잘못 만나면 여기저기 팔려가는 이제 그런 신세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UAE라는 나라와 관련돼서 이런 방공 시스템, 대공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협력과 관련돼서도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이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